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드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4월 8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은 축소됐는데요. 미국 시장 먼저 알아보면서 우리 시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도 별로 볼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FOMC 의사록 크게 이변 없을 거다. FOMC 연준 의원들이 이제 특별한 이슈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다. 의사록 공개된 것도 자산 매입 유지되고, 그리고 연준 의원 일부 의원들이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규모 축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종식 한참 멀었죠. 그러니 당분간 유지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약 없는 규모 축소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별로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눈치 보기 하고 있습니다. 파월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근데 제롬 파월 의장도 별말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YCC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니 이런 국채 매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굳이 할 필요 있느냐? 우리 시장 좋은데 굳이 우리가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은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라고 표현을 계속했었죠. 그래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아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거지 금리 인상은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제롬 파월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고 다우지수는 사상체 효과 달성 후 횡보하는 구간, 그리고 어닝 쇼크들이 나와서 주요 기업들이 전체 다 어닝 쇼크가 나와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급락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제 어닝 쇼크보다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도 이제 조금씩 이제 기업들 실적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회복이 더 잘 되겠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기술주에 대한 부담 같은 경우도 이미 해소되고 이제 정고점을 돌파해내면서 안정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횡보하면 굉장히 강하고 좋은 것이고 아래로 내려와서 61선, 21선 이 골든 크로스 나는 부분에서 지지력 테스트 받고 올라가도 된다. 근데 횡보하는 게 더 강한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미증시도 지금 나쁠 게 없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한데 코스피 왜 이렇게 못 가나요? 예, 당연히 못 가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때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올라온다면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슈팅이 나온 거예요.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이건 슈팅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슈팅이 나면 어떻게 된다? 쉬어야 된다. 가격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가격 조정이라기보단 이거는 그냥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도 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쉬어야 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950에서 3150에 이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기존에 요 구간에서 그려들었었는데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만기일까지는 이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돌파 시도가 나와도 밀릴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돌파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리고 돌파가 나와도 3200까지도 이제 저항이기 때문에 3200 부딪히고 내려오던지 아니면은 이 돌파 시도 정도만 나올 것이다. 딱 돌파 시도만 나왔죠. 어제도 말씀드린 게 변동성이 축소될 것이다. 만기일만 되면은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장이 어지럽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다. 각 만기일별로 특성이 있는데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렇게 위아래로 확대되는 혹은 단방향으로 확대되는 구간이 있는 것이고 변동성을 오히려 이렇게 축소해서 굉장히 지루하게 만드는 구간이 있다. 이번 4월은 지루하게 만드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크게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렸죠. 보시면은 여기서 움직인 거예요. 여기서 지수가. 그러면은 아래로 좀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위로 올라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큰 변동성은 없었어요. 이번에는. 4월은 재밌는 장이 아니에요. 5월 달부터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위에를 돌파해줘야겠죠. 3150, 3200 이 구간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방 쪽으로 좀 재밌는 구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으로 한 차례는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붙겠죠. 이 방향성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지루하게 흘러간다. 그리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제 진행되면서 변동성이 축소됐는데 이 부분은 오늘 만기일이었죠. 만기일 이후에 좀 해석될 텐데 내일은 주말 앞두고 있고 다음 주 초까지는 눈치 보기를 조금 한 후에 다음 주부터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오늘 파월이 좋은 얘기를 하면 올라가겠는데 파월이 그렇게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아니죠.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감 갖지 않고 있다가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감사한 거고, 그냥 기대감 없이 있다가 다음 주 초까지는 조금 휴식 취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반도체를 비롯해 갖고 이런 그 성장주들 있죠. 그 전기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5G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성장주들이 지금 쉬어가고 있는데 그냥 쉬게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구간 이후에는 이 성장주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지금 확산세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관련주들, 언택트 관련주들 그동안 많이 쉬었으니까 이제는 뭐 백신 나오고 하면서 좀 쉬었죠. 이제는 다시 한번 뭐 이제 기존에 물렸던 분들은 도망 나올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 정도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랑 다르다라고 했어요. 코스닥은 반등이 강하게 나온 다음에 900포인트 차라리 흔들게 하는 게 낫다고 그랬죠. 이탈시켰다가 빠르게 회복되는 저점 매수대가 확인되는 게 중요하다. 이때 3일 동안 잘 확인시켜 주었고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으로 내려가는 이 하락밴드에 해당되는 이 저항선을 횡보하면서 돌파하는, 어디서 많이 본 상황이죠. 작년 10월에서 11월 넘어갈 때도 이때도 횡보하면서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쪽으로 상승해서 돌파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러면 또 이제 단기적으로 과다하게 올라왔으니까 또 쉬어야 되는 구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하면 횡보하면서 이 하락 추세를 막고 밀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누워서 횡보하면서 넘어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건강한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횡보하면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오는데 980이면 이제 1000포인트 앞두고 있죠. 작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어가서 위에 있을 거라고. 작년에 제가 이때 4,500포인트 때 말씀드렸던 1000포인트 얘기는 여러분들이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1월에 이미 달성을 하고 1년도 안 돼서 1000포인트를 찍었죠. 그리고 지금 980포인트에 와 있는 거 보면은 이제 현실이라는 거 다시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올라온 다음에 바로 돌파하는 것도 좋고, 만약에 61선, 21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한 차례 저항받고 21선 지지력 테스트 받은 다음에 올라가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일단은 이 980포인트 쪽을 올라와 있다라는 거, 건드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넘어가느냐 두 번, 세 번에 넘어가느냐 차이예요. 넘어가면은 1000포인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꺾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주가 상승세가 꺾이는 게 아니고 이게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선반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살짝 꺾인다, 쉬는 구간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향 자체는 우상향으로 돌렸기 때문에 위쪽으로 가는데 이 위에 있는 이 박스권을 돌파할 것이냐, 지금 이렇게 수렴 과정을 거쳤죠. 이 박스권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박스권을 넘어갈 것이냐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박스권 안으로 회귀해서 한두 차례 저항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좋습니다. 그러니 뭐 빨리 못 넘어간다고 해서 뭐 속상해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이 우상향 쪽으로 위쪽 방향으로 이제 60에서 넘어가 놓고 이제 그 선반영이다라고 해서 쉬는 구간 말씀드린 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먼저 올라온 다음에 쉬는 구간 만들고 있죠. 이건 횡보하고 있죠. 그러면서 쉬고 있는데 LG전자도 워낙 뭐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마그나랑 이슈 있었고 지금 최근에 뭐 애플카 이슈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 구간 16만 원 구간만 넘어가면은 LG전자도 뭐 걱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NC소프트가 기존에 이제 확률 노이즈에 대한 실망감으로 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게 뭐 저렇게 뭐 무너질 것이네 어쩌네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85만 원 하단으로 놓고 95만 원 상단으로 놓고 이렇게 박스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5만 원 부근으로 내려왔을 때는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85만 원 이탈하면은 한 차례 손절한다, 짧게 손절한다 생각하고 95만 원 쪽으로 붙어 가면은 이제 비중을 줄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수익 실현하고 95만 원을 돌파해서 안착했다라고 하면 그때 매매하시면 100만 원 시대 열릴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NC소프트 지금 조금 휴식이 필요한 구간이었고 100만 원 시대는 열릴 거다라고, 올해 100만 원 시대 열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당분간 보고 위쪽으로 넘어가면은 좋아지는 것이고 만약에 아래로 85만 원 이탈하면은 이제 손절하는 것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건설주 선거가 지금 뭐 야당의 승리다 뭐 아니면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말이 많은데
어찌됐건 저런 뭐 시장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국회의원이 됐건 누가 해도 욕먹는 어려운 자리죠. 근데 이번에는 좀 아쉽다라고 하는 의견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그래서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다시 당선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잘해서 당선됐다라기보다는 이런 말도 있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최선에다 투표를 해야 되는데 차악에다 투표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돌고 있어요. 이럴 정도면은 그 정치에 대한 신뢰가 많이 조금 무너져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좀 분발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GS건설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 이슈 이후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뭐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그때까지 좋은 상황에서 잠깐 쉬었는데 GS건설 43,000원 돌파하면서, 기존에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43,000원 돌파하면서 양봉 끌어냈고 거래량 폭발했습니다. 건설주 뭐 당분간 양호하겠죠.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건설주는 다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죠. 6,500원 저항입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구간 수렴하고 있다가 오늘 멋진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저항받고 있던 구간을 돌파해냈죠.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모습. 그래서 저는 뭐 탑픽은 GS건설이라고 항상 말씀드렸고 2등주는 대우건설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3등은 현대건설인데 이거는 뭐 저는 1, 2등주가 유리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렸고, 대림비행코 같은 이런 건자재가 따라온다. 건설 쪽이 저렇게 나오게 되면. 근데 건설 쪽 올라갈 때 조금 더 쉬었죠. 요 구간에서 조금 더 쉬면서 약간 지루하셨을 텐데 지금 보면은 결론적으로 갈놈은 간다라는 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건자재주 쪽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대림비행코 항상 뭐 대장처럼 올라오고, 뭐 삼목에스폼이나 뭐 이런 종목들, 뭐 거푸집 쪽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 좋아졌고, 이제는 조금 축소할 때가 됐죠. 성신장외나 유진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시멘트 레미콘 기업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시멘트 레미콘 당연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유진기업 뭐 당연히 올라오는 것이고, 이런 기업들 기본으로 보면 됩니다 하고 쭉 설명을 드렸죠. 어느 쪽이었던 좋아질 것이고, 벽산하고 하츠 같은 경우도 대림비엔코 다음으로 같이 볼 수 있다. 벽산이 대림비엔코만큼 못 올라왔죠. 조금 이제 반등 나면서 고점 슬 돌파한 다음에 오늘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이슈가 엮이면서 뭐 상한가에 진입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주 보시면서 같이 봐야 되는 게 항상 이 폐기물 관련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선 ENT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탑픽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제가 SBS, CNBC 뭐 경제TV 출연할 때도 누누이 뭐 강조해드렸던 종목이죠. 인선 ENT 드디어 뭐 이제 고점 돌파하면서 또 강력한 모습, 오늘도 이제 거래량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YN텍, 코엔텍, 뭐 KGTS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으니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뭐 늘어나고 있다, 확산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젠 뭐 대표적으로 어제 올랐는데 25만원 구간이 관건이다, 여길 넘어가면 한 차례 올라갈 수 있고, 그럼 18만원 3만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5만원 돌파하면서 오늘도 확진자가 뭐 증가세를 보이면서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내려와서 이게 양날의 검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동안 이 추가적인 이 코로나19 이후에 성장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M&A 쪽이 좀 나와야지 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그리고 그래도 작년 실적이 있지 이건 좀 과하지 않았느냐, 작년에 거의 영업이익만 보면 셀트리온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갖췄는데 이건 좀 과하게 내려오지 않았느냐 라는 의견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눌려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중간점을 찾자로 한 18만 원 정도까지 반등 정도는 뭐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정도로 봤는데, 코로나가 이제 확산세가 나오면서 이 구간까지는 이제 한 차례 저항구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오늘 18만 원을 돌파하면 또 3만 원 단위로 21만 원, 24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확진자는 뭐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뭐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뭐 700명까지도 돌파했다라고 하니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현대바이오, ST팜, 이수해주스, 진매트리스 다 관련 쪽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알서포트는 이제 텔레워크 쪽으로 항상 우리가 확진자가 늘어나면 다시 뭐 재택근무 얘기 나올 수 있겠죠. 알서포트는 10,000원 아래로 내려갈 종목까지는 아닌데 이것도 많이 쉬었죠. 10,000원 아래는 조금 과하게 내려온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000원 부근까지는 왔습니다. 이제 10,000원을
돌파하면은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 10,000원에서 저항받고 못 넘어간다라면 여기서 한 차례 줄여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0,000원 아래 있을 종목은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비트컴퓨터, 뭐 유비케어, 인성정보, 그리고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UL스케어, 그리고 메디아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원격 진료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10,000원이 지금 저항인데 10,000원 넘어가면은 12,500원까지는 한 차례 또 멋진 모습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항 구간이니까 매수보다는 돌파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드체인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얘기가 뭐 워낙 뭐 뜨겁다 보니까 뭐 대한과학이나 일신바이오,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과학 같은 경우도 콜드체인 이슈될 때 한참 올라갔다가 쪼로록 내려왔죠. 3만 원 갔던 종목이 지금 13,000원입니다. 오늘 좀 올라서. 그리고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거는 참 많이 수익 나셨겠죠. 저희가 기존에 요거는 뭐 2,000원 전후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한 차례 올랐다 쉴 때 6,000원 구간에서 또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좀 이제 뭐 좋은 추억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리고 나서 요 10,000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많이 쉬었는데 요런 일신바이오 그리고 태경케미칼까지 뭐 드라이아스 관련주죠. 그래서 요런 종목들이 이제 뭐 만약에 이제 화이자부터 시작해서 백신 얘기가 나오면은, 화이자는 운송 문제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관심을 좀 줄 수도 있지 않냐, 이제 충분히 쉬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조선주 강했는데, 조선주 강할 때 조선주 매수를 바로, 수주 들어온 거 여러분들이 내일 수주 나온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선주가 먼저 올라가면은 어떤 종목 본다? 성광밴드, 이런 종목 보면 된다라고 해서 같이 볼 만한 건 삼강 NMT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광밴드가 조금 뭐 한 차례 반등 나오고 쉬었다가 이중바닥성 움직임, 정확하게 이중바닥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고점 돌파하고 다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편해요.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강 MNT 같은 경우도 이건 풍력하고도 엮여 있어가지고 저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온 다음에 저항 구간에서 쉬고 있다. 만약에 22,000원 넘어가면은 이 조선 관련 쪽하고 이제 풍력 관련 쪽하고 이슈가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보면 뭐 하이로코리아 정도까지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고, 화장품 관련주도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바로 매수를 못했다. 그럼 뭐 사면 된다? 이거는 제가 몇 년 동안 말씀드렸죠. 뭐 사면 된다? 화장품 용기업체 연우 사면 된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올라갈 때 여러분들 못 샀죠? 그러면 이거 25,000원 구간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용기업체 당연히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28,500원 이 저항 구간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는 부분을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후발주를 보시면 돼요. 간단한 이치죠. 그리고 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성장성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여러분들 요즘에 IPO 관련 쪽으로 이슈가 많은데, 자,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도 뭐 이거는 뭐 수년간 계속 말씀드렸죠. 아기상호 얘기 나오면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삼성출판사, 토박스코리아, 오로라 이렇게 세 종목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삼성출판사가 대장이다. 그리고 쿠팡 관련주 이제 해가지고 막 올라오는데 이슈에 의해서 올라온 종목들이 많다. 뭐 예를 들면 동방이 7배 올랐는데 그 정도까지 올라갈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칼럼에다도 올려드렸죠. 기존의 영상에서는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2만원 뭐 초중반부터 말씀드렸었는데, 그 칼럼에서는 하도 이 위험한 종목을 많이 하셔가지고,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좀 과하게 올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슈에서 올라온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시고, 차라리 삼성출판사 같은 건 어떠냐라고 말씀을, 2월 22일 날 칼럼 올려드린 내용에 교육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한 차례 상승하고 쉬는 구간이었는데,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스마트 스터디가 아기상어 핑크퐁으로 글로벌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넷플릭스에도 수혜주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장을 하면은, 상장 뭐 좋겠지만 상장을 안 해도, 이 기업에서는 스마트 스터디에서는 부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장하는 기업들은, 이 성장성이 있는 실적이나 이런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은 상장을 하지 않더라도, 라임이 좋네요. 상장을 하지 않더라도 좋다. 이 기업이 그냥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을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상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플러스 알파 요인 정도로 작용이 돼요.
그래서 삼성출판사 같은 기업이 탄탄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유니콘 기업 등극될 거다라는 건 작년부터 말씀드렸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유니콘 기업 등극한 것까지 해서 벌써 5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2만 원 초중반이었던 종목이. 그렇죠. 이 종목 외에 DPC 같은 경우는 한 보름 됐나요? 칼럼 올려드린 지? 자, 보름 전에 뭐 이 구간에 있었죠. 이 종목은 뭐 아무리 생각해도 제 기준에선 15,000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잘하는 기업이라서 DPC의 자회사입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뭐 유명하고요. 기업 업계에서도 탄탄한 기업이고, 이 10,000원 구간에서부터 이만큼 올라왔다. 빅히트 상장 기대감으로. 근데 빅히트가 상장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다. 과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빅히트 상장 이전에 10,000원 주가까지도 깨고 내려오면서 뭐 8,000원을 막 뒤흔드는 구간까지 왔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빅히트 한 10조 가까이 됩니다. 지금 시총이 10조 가까이 되는데, DPC가 뭐 11, 12% 이렇게 들고 있다. 근데 이게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물량이 아니라 조합이기 때문에 고객들 것이다. 그럼 수수료는 받겠죠. 수수료는 챙기겠죠. 그리고 자체 물량은 2%대다. 자, 그래요. 2%라고만 칠게요. 자, 10조에 2%면 얼마입니까? 2천억. 적은 금액인가요? 이거만, 이 빅히트에 대한 지분만 2천억입니다. 적은 금액인가요? 여기에 그랩 상장 이슈가 있죠. 그랩이 이제 올해 상장을 뭐 앞두고 있고, 지금 스펙 상장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또 작년에 뭐 2억 달러 투자한 게 또 화제가 되고 있죠. 자연스럽게 올 자리 온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고 과하게 수급적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의도적으로 밀어내는 거고, 과하게 밀어내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본인 제자리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15,000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고, 이거는 여기 17,500원까지는 어렵지 않고, 만약 여기를 넘어가면 2만 원까지 보시면 된다. 2만 원 넘어가면 새로운 시세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저항 구간대에 다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을 이제 12,500원 넘어오면서는 이제 흐름 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도 아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그래서 뭐 이제 뭐 2만 원 구간, 이제 요 구간에서 상승이 정체되면은 정리할 것이냐, 아니면 넘어가 있으면은 2만 원 이탈할 때까지 볼 것이냐, 이렇게 뭐 지금 놓고 이제 보고 있으니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삼성출판사나 이런 DPC 같은 이런 기본적으로 바탕이 탄탄한 근본 있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하게 이제 안 좋은 수급적으로 밀어내린 부분은 이렇게 주가가 다 복원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반대로 수급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린 종목들은 다시 한번 내려온다라는 것, 이 부분도 알고 계셔요. 정치 테마주나 이런 테마성, 이슈성 종목들은 다 다시 내려오는 거 확인하셨을 겁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크래프톤이 상장 예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뭐 넵튠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아주 IB 투자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두 종목 뭐 보는 게 뭐 간단하다라고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뭐 일진 다이아르비트를 일진그룹주가 오늘 좋은 모습 보였는데, 자회사인 일진 복합 소재가 상장한다. 어제 말씀드렸죠. 47,000원 저항, 어제도 선 보여드렸는데 이 구간 저항 돌파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뭐 상장한다라고 하면은 21선 이렇게 넘어온 다음에 휴식 구간, 그리고 꼬리 말아 올리고 있죠.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어서 밀리는 것도 있고, 여기 매물대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오면서 한두 차례 이렇게 지지를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럼 47,000원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 만약에 47,000원 넘어가면은 그 다음 저항은 57,000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슈들 살펴봤고, 옵션 만기 변동성 축소 적중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코로나19 쪽으로 잠깐 이제 매기가 좀 쏠리고, 선거 이슈로 조금 쏠렸던, 오늘 같은 경우 이재명 관련주들이 좀 좋아지고 했는데, 이랬던 부분이 다음 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어지면서,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반도체, 5G, 이런 전기차 같은 이런 성장주 쪽으로 쏠리고, 정책 관련주 쪽으로, 미국에서 지금 친환경 쪽으로 인프라 투자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해당 부분으로 쏠릴 수 있다. 지금 건설 쪽이 같이 엮이면서 올라왔는데, 해당 부분으로 5G도 그렇고요. 이런 인프라 투자 쪽,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성장주들 쪽으로 다시 한번 매기가 쏠리면은 그쪽으로 집중이 돼야지 코스피가 상방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돼요. 코스피는 당분간 박스권인데, 다시 한번 이제 IT 쪽으로 쏠릴 수 있고, 성장주 쪽으로 쏠리면은 코스피도 간다. 그 전까지는 코스닥이 계속 움직일 거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는 자신감을 갖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